얘, 너 여기서 뭐하니? 집에 가야지. 난 지구에 집이 없어. 왜냐면 우주에서 왔거든. 어디라고? 바람개비 행성에서 왔어. 그럼 너가 외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왜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니? 죽은 여자의 몸을 잠시 빌리는 중이야. 장난 그만하고 이리 와봐. 이 멍은 뭐지?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숲과 별이 만날 때입니다. 2020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걷는 나무, 작가는 글랜디 벤더라, 페이지 수는 55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마치 판타지 장르인 듯 시작을 해서 애틋한 로맨스를 거쳐서 미스터리와 스릴러까지 끊임없이 변주를 하는 입체적인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신을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아이가 숨겨왔던 소름 끼치는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 다른 상처를 품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중심 인물은 3명입니다. 첫 번째 인물 조애나 틸. 조라고 불리는 그녀는 어머니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와 같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결국 두 가슴과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성으로서 불완전한 몸을 가지게 된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죠. 그녀는 조류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숲속에 위치한 통나무 집에 머물면서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요, 수생곤충을 연구하고 있던 교수 부부가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마련한 집으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진 교수 부부가 이제 과학자들한테 무료로 빌려주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인물 얼사 메이저. 9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로요. 마른 체형에 짙은 금발머리, 계란형 얼굴에 커다란 갈색 눈을 가진 예쁘장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본인 주장에 따르자면 자신은 외계에서 왔고 자신의 이름은 이어투드나 아스루라고 합니다. 바람개비 은하의 꼬리쯤에 있는 큰 곰자리 얼사 메이저에서 지구로 왔다라고 해서 얼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지금은 죽은 여자아이의 몸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얼사. 자신은 마치 지구의 학생이 과제를 하듯이 인간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관찰한 후에 자신의 별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감동시키는 5가지, 다시 말해서 5개의 기적을 보면 지구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도 얼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몸 곳곳에 있는 멍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더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 인물 게이브리얼 내시. 게이브라고 불리는 20대 남성인데요. 모쏠입니다. 그는 조애나 틸이 머무르고 있는 통나무집 바로 옆 농장에 살면서 종종 달걀을 팔러 나오는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후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고 그의 할아버지도 문학 교수입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예비조류학자, 달걀 장수, 자칭 외계인 3명의 인물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숲에서 조류 탐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조의 앞에 파리한 얼굴에 헐렁한 후드티를 입은 여자아이가 딱 서 있습니다. 맨발로 집 앞에 서 있던 그 아이는 얼사. 인물 소개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외계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5개의 기적을 보고 돌아가겠다고 하는데요. 조는 아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놀다가 길을 잃었거나 집을 나온 아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조는 이대로 자신이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류 연구를 위해서 나가야 돼서 집을 비워야 되고요. 게다가 누군가가 애타게 찾고 있을 아이를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것도 안 될 일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 지저분한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놓고 보니까 몸이 멍투성입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 피해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얼사는 죽은 아이 몸에 들어와 있을 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을 굽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결국 그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사는 화들짝 놀라서 사라져버렸어요. 게다가 도착한 경찰은 실종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커녕
아이를 경찰을 통해서 보호소로 보내면 못된 위탁 부모를 만나서 고생만 할 것입니다 라면서 애매한 태도를 보여놓고 떠나버렸거든요. 이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고 뭐 다른 정보를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답답했던 조. 일단 아이를 돌보면서 실종 아동 명단을 뒤져보기로 했죠. 조는 낮에 자신이 연구를 위해서 밖에 나갈 때 얼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조류와 둥지 등을 보여주는데요. 얼사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조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게다가 이 아이요, 진짜 머리가 좋은 아이 같아요. 이 또래 아이의 지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지능을 가졌어요. 이 대학원생인 조가 공부 중인 조류에 관한 책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기까지 하는데요. 얘 진짜 외계인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얼사를 케어하는 게 어려워진 조는 이웃에 살고 있는 게이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낮에는 게이브의 농장에서 지내고 밤에는 조가 돌보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얼사는 이제 농장에서 아기 고양이를 보기도 하고 농업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서 지내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농업에 관해서도 천재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얼사는 자신이 보고 싶다던 5개의 기적 중 2가지를 벌써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류 연구를 따라다니면서 발견한 둥지 속 아기 새들. 두 번째는 게이브의 농장에서 만난 새끼 고양이였어요. 이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게이브의 사정을 듣고 이해하고 위로하기 시작을 했고요. 게이브는 얼사를 돌보고 조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얼사는 두 어른의 손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5개의 기적을 찾는 중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인연의 연결고리는 조잖아요. 이 조는 연구를 마치면 곧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과 정이 들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계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숲에 두고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려갈 수도 없고 또 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있던 게이브는 닥쳤던 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죠? 게이브의 가족도 이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떼놓기 위해서 방해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것이 이들을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들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얼사는 과연 외계인이 맞는 걸까요? 잠깐만 책의 뒷부분으로 쭈루루루 건너가기를 해볼게요. 조와 얼사가 머무르는 나무집에 침입한 괴한들. 그 괴한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게이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얼사. 분위기가 확 바뀌죠.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작품은 영상 초반에 언급한 대로 미스터리 요소를 가진 판타지로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로맨스와 스릴러를 넘나드는 장르 변화를 선보이는 입체적인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의미 등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판타지처럼 별자리와 외계인을 등장시키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것, 요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섞었어요. 결국 독자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상처 입은 이들의 유대와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인공들이 겪고 있는 상실, 아픔, 갈등들은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문제고요. 누구나 공감하기 어렵지 않은 소재들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후반에 등장하는 스릴러 같은 전개는 자칫 따뜻함이나 익숙함에 지루함을 느낄 타이밍을 그냥 한 방에 뺏어가 버립니다. 조류를 연구하며 숲을 찾아다니는 여인 조, 별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 얼사, 우연을 가장한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숲과 별이 만날 때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